영화계의 다양한 소식을 살펴보는 시간 무비토크입니다. 시내 21의 장영엽 기자와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자, 오늘도 역시 이번 주 영화계 이슈부터 알아보겠습니다. 네. 어떤 소식 준비해 오셨죠? 네, 상업 영화와는 조금 다른 더 자유롭고 창의적인 그런 영화들을 보길 원하시는 분들이 만약에 있다면 한국 독립 영화에 주목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2015년을 빛낸 독립 영화들을 한 자리에서 만날 수 있는 그런 기획전이 열려서 소개해드리려 하는데요. 2016 으라차차 독립 영화가 어제부터 일요일까지 그 독립 영화 전용관 인디스페이스에서 열립니다. 네, 다양성 영화 좋아하시는 분들께는 이번 기획전 참 좋은 기회가 될 것 같은데, 근데 올해가 이 기획전 처음이 아니라고요? 네, 인디스페이스에서는 2013년부터 매년 초에 그 전해를 대표하는 독립 영화들을 선정해서 그 이제 상영 및 관객과의 대화를 진행을 해왔는데요. 네. 올해도 변함없이 반드시 기억해야 할 2015년의 독립 영화 10편을 엄선해서 상영하는 자리를 마련했습니다. 예, 정말 독립 영화처럼 작지만 깊은 울림을 주는 영화들이 참 많거든요. 네, 맞아요. 예, 이번 기회 통해서 엄선된 작품들 한번 만나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2016 으라차차 독립 영화가 네. 열리는 인디스페이스에 저희 무비토크 카메라가 다녀왔거든요. 영상 보고 계속해서 얘기 나누겠습니다. 이런 영화가 많이 제작됐으면 좋겠어요. 의미 있는 영화들을 좀 볼 수 있어서 좀 좋은 기회가 되는 것 같아요. So I guess it's over, baby, deja vu again. Who'd have thought that time don't stop, and somehow, girl, the world keeps spinning, and yes, I've turned myself into a solitary man. Ain't like I'm the only one that's in the shoes that I am. 어떤 영화 보고 오셨나요? 네, 그 위로공단 보러 왔어요. 네, 이 영화제에서만 한다고 들어가지고 보러고 왔어요. 보고 싶었는데요. 네, 오늘 날짜가 맞아서 찾아왔습니다. 話がしたいなって一緒にいたいなってなんか思ったの。花火大会やってるから行かない今から一緒に。 이거 갖고 놀아. 현재와 미래를 볼 수 있는 뭐 그런 연결고리 그런 것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봐줘야 되고 이런 영화가 많이 제작됐으면 좋겠습니다. 네, 기획전 꼭 가고 싶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그런데 이 독립영화 하면 아직은 좀 생소한 분들이 많이 계실 것 같습니다. 기자님, 이 독립영화를 일반 분들도 좀 무리 없이 즐길 수 있는 그런 장르인 건가요? 네, 사실 큰 규모의 자본이 들어가는 그런 상업 영화의 경우에는 여러 가지 고려할 요소들이 좀 많습니다. 그런데 이제 지금 사회에서 굉장히 민감한 그런 문제가 되고 있는 이슈나 그 사안에 대해서 강렬하게 그 목소리를 좀 낼 수 없는 부분들이 있었거든요. 상업 영화에서는. 그런데 이번 기획전에서 그 이제 소개되는 독립 영화들을 보시면 그런 소재나 사안에 대해서 더 깊이 그리고 더 구체적으로 조명한 작품들이라는 생각이 아마 들 겁니다.
그러면서도 동시에 현대 사회를 그 살아가는 모든 사람들이 그 안고 있는 딜레마나 고민에 대한 부분도 진솔하게 담아내고 있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상업 극영화보다 훨씬 더 현실적인 그런 고민들을 네. 담고 있는 그런 영화들이 아닌가 싶고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도 많은 생각을 하실 수 있기 때문에 단언컨대 일반 관객분들이 보시기에도 큰 어려움이 없는 그런 작품일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네. 저는 사실 독립영화가 좀 낯설고 괜히 가면 머리 아프고 지루하고 어려운 거 아니라는 생각을 했었는데 네. 지금 기자님이 단언컨대라고 말씀해 주시니까 믿어도 돼요. 예, 한번 믿고 네. 가봐도 되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네. 저처럼 이런 생각을 떨쳐버리는 게 중요해요. 맞습니다. 그래야 새로운 세계를 또 만날 수가 있습니다. 네. 그러면 이번 기획전에 상영되는 작품들은 어떤 게 있는 건가요? 네, 먼저 이번에 이제 상영작 중에서는 세월호 그 진상 규명에 새로운 불씨를 짚인 그런 영화라고 평가를 받는 다큐멘터리 2편, 다이빙벨과 나쁜 나라가 소개가 되고요. 네. 네, 더불어서 누적 관객 수 3만 5천 명을 기록한 그 지난해 한국 독립영화 중에서는 최고 흥행작이자 한국 독립영화협회가 선정한 2015년 올해의 독립영화로 선정된 한여름의 판타지아가 또 소개될 예정입니다. 한여름의 판타지아라면 우리 무비토크 시간에서도 소개를 해드렸던 네, 그 작품이죠. 그렇었죠. 역시 좋은 영화는 스크린 통해서 볼 수 있는 기회가 많아지는 것 같습니다. 그 밖에도 또 어떤 영화들 볼 수 있을까요? 네, 아까 영상에서도 잠깐 그 봤었던 일하는 여성들의 그 실제 인터뷰와 실험적 이미지를 오가는 혁신적 스타일을 통해서 지금 이 시대 속에서 일하는 모든 사람들의 이야기를 담은 영화죠. 위로공단이 상영이 되고요. 네. 또 한편으로는 또 이제 공장식 축산업의 현실을 담아내면서 동시에 농장 동물에 대한 그런 고민을 풀어낸 영화인데 잡식 가족의 딜레마 등 이렇게 다양한 소재의 영화와 다큐멘터리들이 소개가 됩니다. 네. 네. 네, 그래서 그 보다 자세한 상영 시간표와 정보는 인디스페이스 홈페이지에 나와 있으니까요. 관심 있는 분들은 한번 찾아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이 인디 스페이스가 종로에 있잖아요. 네. 예, 도심 한가운데 있으니까 찾아가기는 어렵지 않으실 것 같습니다. 또 주말에 날씨 좋다고 하니까 정말 좋은 영화 기획전 한번 보시면 의미 있는 주말 되겠네요. 네, 독립영화 어렵지 않습니다. 믿고 가보셔도 될 것 같습니다. 자, 다음은 신작 영화 알아보는 시간인데요. 오늘은 어떤 작품 소개해 주실까요? 네, 애니메이션 겨울왕국과 인사이드 아웃 좋아하시는 분들 많으시죠? 네. 이처럼 할리우드의 애니메이션 명가 디즈니는 그 어른 관객과 어린이 관객들이 모두 즐길 수 있는 그런 영화들을 만들어 왔는데요. 이번에 그 소개드릴 영화도 그런 장편 애니메이션입니다. 디즈니의 신작 애니메이션 주토피아 소개해드리려 합니다. 주토피아. 유토피아 같은 그런 그러니까요. 느낌의 뭔가 합쳐진 것 주가 같아요. 들어가니까 동물원 동물 네. 나오고 약간 이럴 것 같은데요. 네. 맞나요? 네, 맞습니다. 주토피아는 말 그대로 모든 것이 그 이루어질 것만 같은 동물들의 낙원인데요. 네. 이곳에는 코끼리, 사자, 들소양 등 다양한 동물들이 함께 살고 있습니다. 고향마을의 경찰학교에서 수석으로 졸업한 토끼 주디는 자신이 꿈꿨던 주토피아의 경찰관이 되는데요. 주디처럼 작은 토끼를 경찰관으로 받아본 적이 없던 주토피아의 경찰소장은 주차 관리 같은 소일거리만 주디에게 시킵니다. 네. 어느 날 우연히 아이스크림 불법 판매를 일삼는 사기꾼 여우 닉을 알게 된 주디는 그와 함께 주토피아에서 벌어지고 있는 연쇄 실종 사건을 추적하게 됩니다. 네, 수석으로 졸업을 했는데 주차 관리를 시켰다니 억울했을 네. 것 같습니다. 네, 수사하는 동물들 이야기는 또 새로운데요. 영화 주토피아의 관전 포인트는 또 어디에 위치했을까요? 네, 이 영화의 가장 큰 매력은 인간 사회에서 차이와 편견 때문에 벌어질 수 있는 일들을 그 갈등과 사건들을 동물들에 대입해서 굉장히 설득력 있게 그려냈다는 겁니다. 네. 예를 들면 이제 먼저 초식 동물인 토끼 주디와 육식 동물인 여우 닉이 한 팀이 되어서 수사를 진행해 나간다는 것부터가 그러는데요. 흔히 우리가 이제 토끼랑 여우라는 그 존재를 생각을 했을 때 갖게 되는 편견들이 있는데 처음 만난 주디와 닉 또한 이렇게 서로에게 편견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들이 서로 다름을 인정하고 수사를 진행하면서 우정을 쌓아나가는 모습이 잔잔한 감동을 주는 그런 영화입니다. 네, 네. 그렇군요. 이 디즈니 애니메이션은 뭐
아이들뿐만 아니라 어른들이 봐도 상당히 재미가 있잖아요. 그렇죠. 예, 이번에 영화 주토피아도 많은 기대가 됩니다. 네. 또 다른 관전 포인트 어디 있을까요? 네, 또 여느 디즈니 애니메이션답게 볼거리도 가득한데요. 아까 주토피아라고 이제 말씀을 드렸었는데 네. 네. 동물들의 대도시를 주요 배경으로 하고 있는 만큼 다양한 종류의 동물들이 거주하는 서로 다른 구역과 또 기후에 따라서 지역의 특색이 굉장히 달라지기 때문에 이 다른 풍경이 펼쳐지는 그런 주토피아 곳곳에 주목을 해볼 만합니다. 사막과 설원, 정글 같은 다채로운 공간의 모습을 보는 재미가 있으실 겁니다. 그러니까요. 기자님 말씀 이렇게 들어보니까 어른들이 이 영화를 봤을 때는 차이와 편견에 대한 그런 메시지를 좀 받을 수 있을 것 같고요. 네. 어린이들이 봤을 때는 저렇게 예쁜 그림, 다양한 동물들을 보는 그런 재미가 있을 것 같아요. 네. 네. 요즘 또 편견 없는 세상 만드는 게 유행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예, 주토피아 통해서 한번 실현해 봐야겠습니다. 네. 자, 온 가족이 함께 볼 수 있는 영화 주토피아 살펴봤고요. 다음은 어떤 작품 소개해 주시나요? 네, 두 번째로 소개해드릴 영화는 한국 영화입니다. 이 영화를 보고 어떻게 이런 캐스팅이 가능했을까 싶은 그런 이제 작품이었는데요. 네. 유아인, 이미연, 김주혁, 강하늘, 최지우 씨가 출연하는 영화 좋아해줘입니다. 네, 요즘 핫하다고 불리는 그리고 연기 잘한다고 불리는 배우들이 거의 다 들어가 있는 것 같은데요. 영화의 줄거리 소개해 주세요. 네, 좋아해줘는 새 커플의 이야기를 다룬 그 옴니버스 형식으로 만든 영화입니다. 좋아해줘라는 제목을 듣고 요즘 SNS에서 쉽게 볼 수 있는 좋아요 기능을 떠올리는 분들도 있으실 텐데요. 네. 그 짐작이 맞습니다. 네, 이 영화는 SNS를 연애의 발판으로 삼는 요즘의 연애 풍속도를 담은 작품입니다. 먼저 첫 번째 커플은 신인 배우와 스타 작가의 이야기인데요. 유아인 씨가 연기하는 신인 배우 진우는 이미연 씨가 연기하는 스타 작가 경화의 드라마에 출연하며 한류 스타가 되는데 몇 년 뒤에는 달라진 입지를 과시하듯 경화의 캐스팅 제안을 거절합니다. 진우는 우연히 경화가 미혼모라는 사실을 알게 되면서 수년 전에 그 사건을 더듬어 보는데요. 두 번째 에피소드는 김주혁 씨의 가게에서 마주친 나연, 그 이솜 씨가 연기하는 나연과 강하늘 씨가 연기하는 수호의 이야기입니다. 두 사람은 첫눈에 호감을 느끼는데 이제 SNS로 서로를 탐색하는 시기를 거쳐서 현실 속 연인으로 발전하지만 수호는 나연에게 자신의 비밀을 말할 자신이 없습니다. 아, 그 비밀이 뭔지가 궁금한데요. 네. 그거까지 말씀 안 해주시겠죠? 네, 그럼요. 네, 정말 다양한 형태의 연애를 보는 것 같습니다. 네. 옴니버스 형식이라 그러셨는데 아직 제가 좋아하는 그 배우는 아직 말씀 안 하셨어요. 그렇죠. 최지우 세 씨요. 번째 에피소드가 네, 세 번째 에피소드가 있는데요. 네. 집주인과 세입자의 에피소드입니다. 이 부분이 저는 제일 좀 코믹하게 다가왔었는데 그렇군요. 네, 집주인 이제 그 아나운서님이 지금 원하시는 최지우 씨. 네. 아, 다행이에요. 네. 세입자가 아니라 집주인이라서. 네. 네. 집주인과 세입자인 김주혁 씨, 그 성찬은 만나기만 하면 티격태격을 하는데요. 사기를 당해서 금전적으로 피해를 본 주란이 반대로 성찬의 집에 세입자로 들어가게 되면서 이들의 관계에도 변화가 옵니다. 네. 발도 넓고 오지랖도 넓은 그 성찬이기 때문에 주란의 연애를 위해서 SNS 코치를 시작합니다. 여기까지인가요? 네. 아, 정말 보고 싶게 지금 설명을 해주셨는데요. 아, 이걸로는 지금 줄거리 잘 모르겠는데요. 네, 꼭 보라는 말씀이신 것 같습니다. 예전에 우리 영화 콘에서 소개해 주셨던 영화 접속의 생각이 나는데요. 네. 예전에 왜 모뎀으로 PC-통신을 통해서 어렵게 이렇게 연결이 됐던 연인들이 나왔던가 하면 지금 이렇게 SNS 통해서 좋아요 누르면서 이렇게 실제로 연인으로 발전하는 경우, 그러니까 영화가 시대를 담고 있는 그런 대표적인 예가 아닌가 싶습니다. 맞아요. 네. 접속에서도 그 통신, 네. 네, 모뎀을 이용한 통신이었다면 아, 이 네. 좋아해줘에서는 SNS를 통해서 지금의 시대들이 어떻게 반영되는지 이것도 다 재미일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네. 영화 좋아해줘였습니다. 네. 네. 이거 확실히 SNS가 많이 나오죠, 영화 얘기가. 네, 그 좋아해줘를 보시면 참 내 이야기랑 비슷하구나 이런 장면들이 참 많을 것 같은데요. 공감 많이 네. 될 것 같아요. 네, 왜냐하면 이 여섯 남녀에게
무신경한 댓글은 종종 이제 상처를 받고 거절의 의미로 다가오고요. 맞아요. 네. 또 SNS의 타임라인을 복습하는 것은 그 이제 연애를 시작하는 단계에서 그 전 사람의 과거사를 알 수 뒷조사죠? 있는 네. 네, 필수 코스처럼 여겨지는데요. 하지만 SNS는 에피소드로 활용이 될 뿐 정작 새 커플의 연애에서 결정적인 역할을 하게 되는 거는 그 오프라인에서의 만남인데요. 그렇죠. 네. 네. 결국 좋아해주는 SNS가 연애에 어떤 역할을 할 수는 있지만 정말로 결정적인 건 SNS가 아닌 오프라인에서 이루어진다고 말하는 영화입니다. 네. 출연하는 이 6배우는 몸에 딱 맞는 그런 옷을 입는 듯 매력적인 연기를 펼치는데요. 네. 톱스타를 연기하는 톱스타 유아인 씨의 그 모습은 어떻게 보면 신선한 그런 긴장감과 재미를 유발을 하고요. 또 어디선가 누군가에 무슨 일이 생기면 틀림없이 나타난다 홍반장. 홍반장, 이게 네. 제목이었는데요. 영화 네. 제목. 2004년. 지금 생각해도 가장 길었던 영화 제목이 아닐까 싶은데 네. 여기서 이제 홍반장 그 캐릭터를 연기했던 김주혁 씨의 코미디 연기도 그게 활력을 더합니다. 네, 정말 기대됩니다. 일단은 출연 배우들이 믿고 보는 배우들입니다. 영화 좋아해줘. 아직 좀 보기 오기 전 이 로맨스 영화 한 편 보시면 본격적인 봄을 맞이하는데 또 설렘을 더할 것 같습니다. 네. 자, 오늘 영화 소식은 여기까지 들어보겠습니다. 지금까지 시내 21의 장영엽 기자와 함께했습니다. 오늘 소식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